자, 이번에는 초반 공략 말고, 그러면 도대체 성을 점령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하나요?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성을 점령하고 나서부터는 일단 좀 쪽수만 채워보자. 지금은 명성이 낮기 때문에 레벨도 낮고 그래서 50명밖에 안 돼요. 성을 한번 점령해보죠. 아무거나. 저는 폴스카 놈들이 꼴보기 싫기 때문에 바르샤브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성을 어떻게 점령하냐면은 일단 그 국가하고의 전쟁 상태가 돼야 되고, 사이가 안 좋아야 되고요. 관계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거를 엎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병력이 많아야 되는데, 뭐 지금은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치트를 써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시비 거는 좋은 방법은 영주들한테 엿먹으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요런 정찰병들한테 엿먹으라 그러면 영주들하고 관계 떨어지는 거 없이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바르샤바를 포위할 거예요. 뭐 사다리를 만들든 성벽을 파괴하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다리 만드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사다리인데, 거기서는 우리가 유닛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AI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성벽을 파괴하는 거는 성에 이제 구멍이 뻥 뚫리는 그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진입하기는 좋은데, 근데 성벽을 조금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적이 사격하는 거에 좀 많이 맞을 수 있는 거죠. 여러가지 그게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지금 너무 적어서 그래요. 요거 치트 썼습니다. 치트. 계속 병력이 나오는 거야? 자, 함락시켰죠, 그죠? 자, 함락시키면은 우리가 군대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시장한테 갑니다. 시장. 도시의 발전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라는 선택지가 생겨요. 이성의 주인이면은. 자, 건물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임명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군대하고 관련된 거는 일단 이제 시설에서 무기고, 그 다음에 병영, 마국간이 군대와 관련된 겁니다. 요거는 보통 그리고 일반적인 성이 다들 지어져 있을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요거는 대학이고요. 요거는 돈 빌려주면 이자 주는 돈돌이 하는 새끼들이고, 요거 두 개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리고 관리인 중에는 부하들 중에는요, 요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군대와 관련된 게 아닙니다. 요거는 우리가 직접 무기나 방어구나 말을 주문하면은 말 하나 구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아이템을 구해주는 그런 주문 제작 아이템 제작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방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거는 일단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직접 지어서 한번 써보세요. 자, 전령은 우리가 도시에 있지 않아도 영향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병, 그 다음에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잘 모르겠고, 경비병, 보병지휘관, 기병지휘관, 그 다음에 경비대 지휘관, 중기병 부대, 경비병 이건 뭐지? 이건 뭔지 모르겠다. 순찰 도는 걔들인가? 여기 밑에 사령관 밑에 보병지휘관, 기병지휘관, 경비대 지휘관, 중기병부대 지휘관, 용병대장, 그리고 중기병부대 지휘관인가. 요걸 다 만들면 개인 호위대장이라는 게 또 나올 거예요. 그것도 임명할 수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만약 임명했다고 쳐요. 사령관이 지금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없어도 바르샤바에 우리 성에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군대를 안 갖다 줘도 병사들이 조금씩 차올라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나 워밴드에서는 우리가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훈련시켜 가지고 성에 집어넣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파이앤소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저런 것들이 지어져 있으면은 그냥 군대가 차오르니까. 그 군대가 자동적으로 모집되는 종류는 성마다 달라요. 성마다, 성하고 지역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요 지역은 폴스카 병종들이 나오고요. 다만 이제 요 북쪽 지역은 폴스카 병종하고 스베리아 병종이 섞여서 나와요. 조금씩. 그리고 이쪽 지역은 폴스카 병종이 기본적으로 나오지만은 코삭 병종이 조금씩 섞여서 나오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각 지역마다 나오는 병력이 달라요. 예를 들면은 키예프에서는 사두크 근위대라고 총 잘 쏘는 놈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시체에서는 코삭 근위대, 코삭 뭐지? 고위 코삭인가? 아무튼 걔들도 맨날 이제 총 쏘는 놈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나오는 병종들이 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은 게임을 해보시면서 한번 모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해보시길 바라고. 윙도사르 같은 병종들은 어디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만약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됐다고 치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사령관입니다. 사령관. 다른 거는 지어 놓으면 우리 성에 이제 자동으로 병력이 차는데, 사령관을 임명해 놓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병종들을 훈련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사령관이 없는 상태잖아요. 아직 임명이 안 된 상태인데, 신뢰를 이용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사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군대를 뽑을 수가 없는 거죠. 좀 기다려보죠. 사령관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리고 지금 스페리의 놈들하고 지금 전쟁 붙었는데, 요거는 적당히 그냥 휴전해 주겠습니다. 얘들하고 전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왜? 자, 평화의 업적을 맺고 싶습니다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아무 영주나 왕하고 얘기하면. 근데 요게 관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0이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 30이면 안 됩니다. 그 사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 3, 4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영주들하고 관계는 가급적이면 떨어뜨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들하고는 언제든지 휴전할 수 있거든요. 오밴드나 오리지널에서는 언제든지 휴전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못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뭐 돈을 만들어서, 방금 우리가 바르샤바를 빼앗았는데 또 휴전하지 그러면은 맘대로 그냥 해줍니다. 이렇게. 네. 자, 이런 식으로 휴전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아무도 없는 거죠. 저기.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만들었는데도 여기 보면은 병사들이 찬 게 보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올라요. 이걸 직접 인출해서 써도 됩니다. 쓰면은 다시 또 요만큼이 차요. 그러니까 이게 차는 게, 병사들이 계속 충원되는 게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쓸 만큼 충분히 차긴 차더라고요. 일단 사령관이 만들어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성 세금으로 이제 10,000달러를 받았다고 하죠. 마을들도 세금이 괜찮습니다. 이게 좀 한동안 안 가다 가면 몇만원씩 받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하고 마을을 키웠으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하고 마을들을 예를 들면 뭐 이 정도 규모에서 이게 다 우리 땅이다 그러면은 세금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돈 걱정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될 정도로 많이 모입니까? 시설이 얼마 없어서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건가?
모이네 또. 18시간 남았답니다. 18시간. 자, 시장.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시내로 이동한다 해서 선택지에 사령관이 생겨요. 사령관. 자, 주둔지 지휘관과 이야기한다. 자, 얘들이 모아줄 수 있는 병력입니다. 근데 요거밖에 그런 병력이 없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뭐 일단 모아볼게요. 몇 개. 요거는 비용이고요. 요거는 기간입니다. 기간. 나흘 뒤에 훈련이 된다는 말이에요.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훈련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요거 말고 다른 고급 병종들은 훈련할 수 없느냐? 있어요. 근데 하려 그러면 이제 그 경비대 지휘관이나 뭐 중기병 부대 지휘관 요런 것들을 고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요런 것들이 고용돼야지 그 사령관, 주둔지 사령관의 선택지에서 그게 가능해요.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대략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제가 좀 더 만약에 공략을 한다 그러면 도시를 공략하는 데는 요령이 있어요. 자, 이걸 다 지워버릴게요. 기병이 부대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도시는 공격하기 쉬워요. 성은 그냥 막 갖다 박아야 되는데, 갖다 박는 게 좋은데, 그건 제 방송을 참고하시고, 성 말고요, 그 도시는 쉽게 가능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 기병을 뽑아요. 부대 안에서 기병이 일정 숫자 이상이 되면은 기병을, 그리고 기병한테 장거리 무기를 들려줘요. 남은 종류는 괜찮아, 상관없습니다. 들려주고요. 그리고 자, 도시를 공격해 옵니다. 포위한다 그러면은 도시 성벽의 파괴를 시도한다라는 선택지가 떠요. 근데 여기 아무데나 뜨는 게 아닌데, 예를 들면 폴란드 기병을 없애잖아요. 기병이 일정 비율 이하가 되면은 요 선택지가 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도시를 공격할 때는 일부러 기병을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기병을 많이 넣어주시는데, 기병에는 장거리 무기를 꼭 들려주시는 게 좋고요. 모병은 필요 없습니다. 자, 기병을 일단 충원해 봅니다. 그리고 기병에도 장거리 무기를 주고요. 자, 크라쿠프로 갑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할까? 자, 도시를 포위한다. 성벽 파괴를 시도한다 라는 게 떠요. 그럼 요걸 누르면은 준비하는 기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다리 만들거나 아니면 성벽을 파괴한다, 그러니까 그 성벽을 폭파시킨다, 그런 선택지들은 몇 시간에서 이제 10몇 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요거는 그게 없어요. 곧장 됩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하면은 우리 병사들이 조금 죽어요. 다시 시도하면 되고요. 자, 도시 안으로 몸을 숨기는 성공했으나 아직 성벽 밖에 당신의 군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여기 나옵니다. 여기 뜨게 돼요. 근데 여기서 그 돌격하지 말고 우리 사수들 가지고, 우리 전부 다 이제 원거리 무기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뒤에 줄 세워 놓으면은 쟤들이 밖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오는 거를 이렇게 쏴 죽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화력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쟤들이 나오는 속도를 못 감당하고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화력이 충분하면은 쟤들은 밀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겠죠, 그죠? 당연히 본캐는 피해줘야 됩니다.
수류탄 같은 것도 갖고 오면 아마 훨씬 좋으실 거고 뭐 요런 식입니다. 그 도시는 요런 식으로 쉽게 공략할 수가 있어요. 성은 근데 요런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성의 경우에는 조금 군대를 꼬라박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뭐 용병을 많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용병 장비를 많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냥 그 물량으로 밀어버리든지 돌격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사수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사수들을 성 밖에서 대기시켜 놓고 많이 이제 군대를 줄이든지, 뭐 아무튼 이것저것 연구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예를 들면 폴스카 지역의 성 여기 생긴 거 있죠. 성 생긴 모양 마다 이제 공성시에 나오는 성의 지형이 좀 다르니까, 모양도 좀 다르고 지형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그 공성할 때 이제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런 지역에 요런 성들은 생긴 게 이제 상당히 허술하기 때문에 밖에서 사수들 세워놓고 쏘면은 성 안의 병력들을 많이 죽일 수 있고요. 크링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요런 성들도 사수들한테 상당히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밖에 세워놓고 그냥 쏴버리면은 상당히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 성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도 고려해서 가지고 아마 게임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무튼 이것저것을 하든 뭐 저걸 하든 이제 파인소는 그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만약 그러면은 우리가 그 거점이 없는 상태에서 게임을 하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우리가 독립적인 성이 없이 그냥 얘들한테 영지로 들어가서 이제 게임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다른 영주들의 성에서도 병력을 뽑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공략입니다. 몰라? 모르면 어떡해, 이 새끼야. 뭐 스쿠바로 가볼까? 황제 어딨어? 황제 어딘지 왜 몰라, 이 새끼야. 구스타프 한번 찾아보죠. 구스타프. 리다성이 있다네요. 리다가 여기네. 중성맹세는 영지 있으면 받아줍니다. 영지 없으면 거의 안 받아줘요.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스페리에 소속이 됐단 말이지. 스페리에 소속이 되면은 스페리에 소속의 그 도시들이나 성들에서 이런 식으로 사령관들한테서 병력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모아 다닐 수 있는 거죠. 용병을 쓰기 어렵다면 자기 도시가 없어도 병력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군대를 모아서 이제 구스타프의 개가 되든, 아니면 카시미르의 개가 되든, 아니면 러시아의 노예가 되든,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뭐 주의점이 있다면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파이언소드는 총이 나옵니다. 총이 나오기 때문에 농부들도 총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전투에서 뭘 많은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많이 죽을 겁니다. 플레이가 죽으면 자동으로 전투에서 퇴각하기 때문에 흐름이 많이 끊겨요. 가급적이면 뒤에서 이제 지휘만 해주시는 게 좋고, 그걸 위해서 이제 스킬도 찍어주고 이것저것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돈이 만약에 여유롭다면, 아니면 돈을 이제 여유롭게 그냥 찍어두시고 싶다면은, 그러니까 돈을 여유롭게 모아놓으신 상태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용병으로 전투를 해보시는 걸 좀 추천해요. 그게 훨씬 병력 모으기도 쉽고, 그리고 재밌을 겁니다. 용병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장비만이 잘 갖춰주면은.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혼자 하려고 그러면 저처럼 좀 많이 시간과 노력을 쏟을 각오를 하셔야 되고,
누군가의 개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보호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렇고 일단 요거는 지워버리죠. 영상을 좀 끊죠.